자, 11번부터 풀이하고 그러면 추정 진도를 바로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추정을 쌤이 한 번에 쭉 설명하면 그냥 졸릴 거거든. 그래서 한 번 쭉 설명하다가 멘탈이 나갈 때쯤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시 정신 차려서 2교시에 마저 끝에 뿌리를 뽑는 걸로. 자, 11번에 보면 정규분포 지금 n에 60,16 따르는 모집단이 있어요. 자, 모집단을 라지 x라는 확률 변수를 장난치면 60,4의 제곱을 따르고 있는 상태고, 여기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그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한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크기가 n인 표본을 이제 뽑아내니까 n개씩 계속해서 얘를 뽑아내면, 자, 요 n개씩 뽑아내는 모든 케이스에서 x바가 따르는 정규분포가 60, 이제 루트 n분의 4의 전체 제곱된다. 요까지는 잡아볼 수가 있는 거다. 그치? 자, 이 상태에서 얘가 원하는 게 P의 라지 X바가 자, 59부터 61까지의 자,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이 자, 0.99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뭐 앞에 하던 거랑 크게 별 다를 부분은 없기 때문에 자, 빠르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얘를 만족시키는 n 최소를 찾으래. 이거는 이제 내가 시그마 단위로 점프 못 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계산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럼 여기에서 평균 빼고 나서 얘 분수 나누려니까 귀찮아서 역수 꼭 한다라고 하면 Z는 자, 60 빼면 1 남고 역수 곱하면 4분의 루트 n부터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까지 이렇게 되겠다. 그쵸? 자, 그런데 이 확률이 지금 0.99 이상이 돼야 된대. 그럼 지금 구간에 대칭성이 있는 상태니까 절반으로 좀 쪼개서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먼저 나는 오른쪽에 있는 경계 수치의 절반인 확률인 0.495의 경계를 찾아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럼 그 0.495의 경계를 찾아서 이거 잠깐만 왜 절반 하는지 알겠어? 양쪽이라서. 그치? 그치? 고마워. 그래서 절반 해가지고 0.495고, 그럼 여기에 확률이 0.495가 되는 경계가 지금 현재 그 표를 보니까 얼마라고 돼 있냐면 2.58인 거죠. 그치? 그럼 얘보다는 내 확률이 더 커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0부터 지금 이 Z를 반으로 쪼갠 거니까 4분의 루트 n까지의 확률을 따졌을 때, 자, 이게 0.49 이상이 되려면 이 4분의 루트 n이라는 경계는 2.58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될까? 왼쪽에 있어야 될까? 오른쪽에 있어야 면적이 더 넓어지겠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경계에 4분의 루트 n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그런데 등호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자,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4분의 루트 n이 크거나 같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2.58. 이거 대충 푸는 애들이 무조건 쌤 경계면 되는 거니까 얘랑 같다 해서 막 풀면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답이 나올 수도 있지. 근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가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 등호가 안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오른쪽 왼쪽 따져야 되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부등식 풀었을 때 얘가 크다라는 경우인지 작다라는 경우인지에 따라서 이 경계 수치에 따라서 자연수 n값의 최대 최소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그래서 공부할 때 그냥 대충 같다라고 풀지 마시고 무조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명확하게 판단을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는 어쨌든 간에 2.5%보다는 크거나 같은 위치에 있고, 자, 4배하면 루트 n이 크거나 같습니다. 2.5 4배하면서 10 만들어지고, 자, 그대로 4 곱하기 0.08이니까 10점 그러면 3,2가 되는 거겠죠. 자, 제곱하면 되는 거지. n은 크거나 같은 거지. 10.32의 제곱보다. 자, 10.32 제곱이니까 10 더하기 0.32 제곱하면서 100에 자, 2개 곱하면 3점인데 2배 하면 6.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0.32 제곱하면 적어도 0.09 에베베베 가니까 너무 작은 숫자지 않을까? 그럼 여기는 어차피 소수 부분에만 영향 줄 거니까 이게 106. 얼마 정도 될 거라서 현재 내 자연수행 값이 106.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그러면 자, 현재 최소 자연수행 값은 107이 된다. 이렇게 정하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끝이 났고, 자, 필요한 거 체크가 되면 16번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16번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무게는 자, 지금 정규분포 라지 n에 11,2의 제곱을 따릅니다. 자, 근데 이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A와 B 두 사람이 크기가 각각 4인 표본을 각각 독립적으로 추출하겠대.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도 4개를 뽑아서 A가 4개를 뽑아올 거고, 자, 그 다음에 B가 여기서도 4개를 뽑아오면서 각각의 표본이 4개씩 생기는 거겠죠. 그렇게 각각의 표본이 4개가 생겼을 때, 자, 이들이 추출한 표본의 평균이, 자, 얘가 추출한 이 4개의 표본 평균이 얼마 이상의 확률을 구하라는 거냐면, 모두 10 이상 14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 얘도 표본 평균이 10 이상 14일 확률을 구하는 거고, 자, B가 추출한 것들에 대한 표본 평균도 자, 10에서 14 이상일 확률을 구하자.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A가 뽑아낸 표본을 편의상 X1, X2, X3, X4라고 한다 치면, 현재 여기서 내가 찾고 싶은 확률은 P의 라지 X 바가 10 이상 14 이하일 확률. 이거 계산을 하면 되는 거다. 그치? 그럼 B가 뽑아낸 표본을 만약에 Y1, Y2, Y3, Y4라고 한다 치면, 자, 얘의 표본 평균 또한 Y바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얘는 P의 Y바가 10 이상 14 이상일 확률이 되는 거고, 이 둘이 지금 서로 어떻게 일어난다 그랬냐면 독립적으로 시행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럼 이게 독립시행이면 각각이 일어날 확률을 무슨 셈 하면 된다는 얘기일까? 동시에 일어날 때 곱셈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X바가 따르는 분포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4개씩 모든 케이스에 뽑아냈을 때 이 표본 평균 X바가 따르는 분포 상태는 당연히 모평균이랑 평균은 같고 표준 편차는 그대로 2분의 1배 될 거니까, 자, 1의 제곱을 따르는 그러한 정규분포 되겠네. 마찬가지로 Y바가 따르는 분포도 얘랑 똑같은 상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표준화해서 각각의 확률 곱해서 계산하시는 걸로. 자, 이렇게 해서 16번 마무리되고 23번으로 가봅시다. 자, 23번입니다. 모집단의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 33,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자, 이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16인 표본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얘기를 할 때, 자, P의 라지 X가 지금 25에서 41일 확률이 0.7로 계산되어 있다면, P의 라지 X바가 31일 이상의 확률을 한번 잘 찾아보래. 표준 정규 분포표는 없습니다. 그냥 이거 이용해서 얘 계산하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지금 표본을 몇 개씩 뽑아내고 있냐면, 자, 16개씩 계속 무한히 뽑았을 때 이 X바가 따르는 분포 상태는 33,4분의 시그마의 전체 제곱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요 확률 계산해야 되니까 이거 표준화해서 먼저 정리를 좀 해봅시다. 어쨌든 두 확률을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이 X에 대한 확률 분포를 표준화를 하려면, 자, 평균 33 빼고 시그마 나눠야 되니까 마이너스 시그마 8부터 Z가, 자, 33 빼면 8 남을 거니까 플러스 시그마분의 8까지의 확률이 0.7이라고 주어진 거고, 그럼 이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에서, 자, 대칭성 있는 구간의 형태니까 절반 쪽에서 0에서 시그마분의 8까지 간다라고 하면 이 확률은 0.35임을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럼 얘도 표준화해야 되는데 얘 표준화하기 위해서 33 뺍니다. 33 빼면 마이너스 2가 남을 거니까 그 마이너스 2에다가, 자, 지금 표준 편차를 나누려고 했더니 분수라서 귀찮아요. 그럼 역수 곱하는 게 낫는 거라서, 그럼 얘가 크거나 같은 걸로 바뀌고 얘는 마이너스, 그러면 자, 역수 곱하면서 곱하기 시그마분의 4가 되는 거니까 시그마분의 8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로 바뀌게 되는 거지. 끝나지 않았어?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8 이상 구하는 거니까 1에서 이 부분만 빼면 되는 거고, 이 부분 0.35가 0.5에서 0.35 빠진 거니까 여기가 0.15가 되는 거겠죠. 그럼 남아있는 건 어쨌든 0.5에서, 이거 왜 뺐니? 그치, 0.5에서 그냥 0.35 더하면 되니까 0.85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쵸? 컷! 자, 넘어가서 마지막 24번입니다. 이상하게 생겼어. 근데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 그치? 통계에서 어려운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그냥 열심히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료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구분이 가장 중요하다. 알겠지? 구분만 지으면 혼동될 이유가 전혀 없는 단원이거든. 그러니까 그거 1번 집단, 2번 집단, 3번 집단. 그러니까
1번이 뭐지? 모집단, 2번이 표본 집단, 세 번째 게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를 가지는 집단, 확률 변수를 가지는 집단, 이렇게 이 세 집단을 잘 구분을 하시고, 자, 24번 보면 정규 분포 따르는 모집단 있고 라지 x는 n에 자 지금 0,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있어요. 자, 여기서 또 n개가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하여 그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함수 f 시그마를 자 요상하게 이상하게 표현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f 시그마가 확률로 표현된대요. 확률은 p의 x바가 2n분의 3 시그마 제곱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로. 그러니까 그럼 이 함수는 지금 정의역이 뭐지? 시그마지. 이 표준 편차의 값에 따라서 분명히 이 확률은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하겠지, 그치? 변할 거니까 함수화해서 표현을 하겠다는 거고, 그럼 이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드는 생각은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확률 변수가 x바니까 x바가 당연히 어떤 분포 따르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인 거죠. 여기 있는 이 모집단에서 내가 n개씩 모든 사항에 대해서 추출을 계속 하게 된다면 그때 표본 평균 x바가 따르는 정규 분포는 자, 평균은 모집단 거랑 똑같고 표준 편차는 루트 n배 될 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전체 제곱된다. 이런 느낌으로 계산되겠다. 그죠? 그럼 얘도 계산하려면 어차피 표준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지? 그럼 이거 표준화해야 되는 거니까 p에 자 평균 빼면서 다행히 평균이 0이라서 빠질 게 없습니다. 그럼 z가 되는 거고 z는 작거나 같은 거죠. 자, 여기는 2n분의 3 시그마 제곱에다가 자, 요놈의 지금 표준 편차를 나누는 거니까 역수 시그마분의 루트 n 이렇게 곱해주면서 자, 그러면 나누고 나서 날아가는 거 시그마 날아가면 시그마 남고 그럼 얘가 2n분의 3 시그마 루트 n 이런 표현이 남는다라는 얘기야. 사실 루트 n도 이렇게 날릴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2루트 n분의 그냥 몇 시그마가 되냐면 3 시그마로 표현되는 그러한 확률값 계산으로 이 p 시그마라는 함수값을 표현하고 계산할 수 있다 이 생각인 거지.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f의 2가 0.6915를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최소값을 구하래. 0.6915 이하일 확률. 그럼 F2라는 것은 여기 시그마 자리에 그냥 얼마 집어넣겠다는 얘기일까? 2 넣겠다는 얘기다. 그쵸? 그럼 2를 집어넣으면 F2라는 게 P의 Z가 작거나 같은 거지. 그럼 이 자리에 2가 들어가면 2 약분될 거니까 루트 n분의 3이 되는 거고 이거 이하의 확률이 이제 0.692로 되는 거. 이건 앞에서 이제 보던 거지 않아, 그치? 그러면 누구 이하가 0.692로라고 0.5를 넘네? 그럼 평균보다 오른쪽에 있는 경계다, 왼쪽에 있는 경계다? 오른쪽에 있어야 누구 이하일 때 0.5보다 큰 값이 되겠지. 그럼 먼저 이 경계에서 이 확률이 0.692로가 되려면 자, 이쪽에 있는 남는 확률이 0. 얼마 되는 것부터 찾아야 될까? 192로 되는 거 찾아야 되죠. 그래서 거기 밑에 조건에 보면 그 경계의 상수가 몇 점 몇이라고 돼 있냐면 0.5인 2분의 1이라고 돼 있는 거지. 그럼 이제 이 루트 n분의 3 이하의 확률이 0.6915보다 큰 게 아니라 어때야 돼?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럼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 루트 n분의 3이라는 값은 요거 2분의 1 기준으로 앞에 있어야 되나요? 뒤에 있어야 되나요? 작거나 같다잖아. 얘 이하의 확률이 더 작으려면 2분의 1보다 더 앞에 있어야겠지. 맞아? 그래서 이제 같아도 되기 때문에 루트 n분의 3이 작거나 같다 하면서 2분의 1보다 자 대각선 곱해서 정리하면 그냥 이렇게 곱해서 정리해주면 루트 n은 6 이상이 되어야 되니까 n 값은 36 이상 되면서 자 최소 자연수 n 값은 36이다 이렇게 보자는 얘기죠. 되었습니까? 자 여기까지 마무리 잘 하시면서 자 뒷시간에 이어서 한 번에 원테이크로 모평균 추정을 하겠습니다. 됐죠? 끝! 고생하셨습니다. 좀 이따 봅시다. 이 추정의 과정에서 까먹게 될 만한 내용들을 나중에 근거를 이용해서 좀 기억을 떠올리기가 쉬울 수도 있어. 그래서 일단 최대한 이해를 시켜볼게. 고등 과정에서 통계적 추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뭐냐면 문장은 알려져 있다야. 알려져 있다. 무슨 뜻이야? 외우라는 뜻이야. 증명 안 할 거니까 외워. 이런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흐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그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기가 좀 편합니다. 자, 통계적 추정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모집단에 있는 자, 이 모집단을 분석하고 싶었는데 양적 한계 때문에 표본 조사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N개의 표본을 뽑아가지고 이제부터 이 표본 집단의 정보를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일어나는지부터 쌤이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양산시에 있는 양산시로 가지 말자. 전국 단위로 가자. 자, 대한민국 고등학생의 자, 키의 평균이 궁금했어요. 근데 사실은 얘를 모집단에서 우리가 직접 다 전수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지. 그래서 몇 명을 뽑지? 1600명을 뽑았어. 그럼 우리한테 X1부터 해서 X1600까지 해서 총 1600개의 표본이 생긴 거다. 그치? 그럼 얘들의 무슨 값을 계산을 할까? 당연히 평균값을 계산을 할 거야. 그 평균이 우리가 아는 두 번째 집단인 이 표본 집단의 표본 평균인 거죠. 그 표본 평균이 예를 들어서 170 정도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모집단의 모평균 N값을 추정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자, 누군가 어떤 A라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A라는 사람은 이 지금 추출의 결과를 보고 나니까 모평균은 한 165에서 175 사이쯤에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A라는 사람이. 근데 B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모평균은 한 140에서 그대로 여기에서 30 했으니까 200 이하 사이에 요 범위에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신뢰도라는 표현이 만들어져요. 자, 두 사람 말 중에서 누구 말이 적중할 가능성이 높지? A의 말이 적중할 가능성이 높을까? B의 말이 적중할 가능성이 높을까? B의 말이 훨씬 적중할 가능성이 높겠지. 당연하지 않아? 왜? 그치? 허용하고 있는 오차의 범위를 엄청 어떻게 잡았으니까? 크게 잡았으니까. 자, 그럼 이때 신뢰도라는 것은 이 모평균이 실제로 이런 구간에 있을 확률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 확률 값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신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들의 확률을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아래쪽에 있는 게 훨씬 큰 신뢰도를 가지고 위쪽에 있는 게 훨씬 작은 신뢰도를 갖겠다. 그치? 그럼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추정일까? 아니야. 신뢰도만 높여버리면 지금 아까 쌤이 얘기했던 허용되는 오차가 너무나도 어떤 상태라는 거지? 큰 상태가 된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이 허용오차 범위를 조금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근데 허용오차 범위를 줄이면 줄일수록 실제로 요사에 있을 확률이 좀 어떻게 되지? 떨어지지. 그래서 이게 확률도 적당히 안 떨어뜨리고 구간의 허용오차 범위도 적당한 범위로 만들고 싶어서 이 사람들이 보통 그 신뢰도를 몇 %로 설정하냐면 95%나 99%의 단위로 설정해서 지금 이 모평균 M이 가지는 구간의 범위를 설정하겠다는 게 현재 추정의 과정이야. 그럼 이때 여기 있는 이 N값의 범위로 만들어진 이 범위를 우린 지금부터 뭐라고 불러주냐면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양 끝에 있는 N값의 차이, 경계에 있는 차이, 요게 신뢰 구간의 뭐가 되는 거냐면 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 수치가 되는 거야. 그 위에 거는 신뢰 구간의 길이가 얼마인 상태고 10인 상태고 밑에 있는 거는 신뢰 구간의 길이가 얼마인 상태가 될까? 60인 상태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그 적절한 형태의 신뢰도를 가지고 신뢰 구간의 형태들을 이제 추정을 해 나가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첫 번째 이해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런 흐름으로 이제 정리를 할 건데, 그럼 내가 이 N값의 범위를 어떻게 구하지? 라는 생각인 거야, 이제. 그럼 여기서 하나 봅시다. 자, 이렇게 평균을 구하고 나니까 사실 나는 모집단에서 이 모평균뿐만 아니라 평균만 한다고 집단 구성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다. 그쵸? 그럼 사실은 여기 있는 모집단의 분포 형태인, 분포 형태를 좀 하려면 모분산도 알아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모분산은 추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구로 대체한다 그랬지?
저번 시간에 했잖아. S. 그게 무슨 분산이야? 표본 분산이야. 그치? S제곱. S는 표본 표준 편차가 되니까. 그래서 그 표본 분산은 어디서 구해? 당연히 표본 집단에서 구해. 알겠니? 이 1600개의 자료를 얘들이 열심히 계산을 해서 S제곱을 계산하는 거지. 근데 그 S제곱을 계산할 때 원래라면 뭐로 나누는 게 맞는데? 1600으로 나누는 게 맞는데 여기에서 1600에다가 1을 뺀 값으로 이제 편차 제곱의 총합을 나눔으로써 얘가 거의 누구랑 유사해진다고 했냐면 시그마 제곱이랑 유사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야. 아, 이 표본 집단에 있는, 자, 이 두 번째 집단에 있는 조사된 정보들인 거야, 얘들은. 자, 조사된 정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조사한 정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내가 1600개의 표본을 직접 이용해서 구한 표본 평균, 조사한 평균이 자 이렇게 표본 평균으로 표현되고 그걸 이용해서 조사한 분산이 이제 이렇게 표본 분산으로 표현될 건데 이 표본 분산을 무엇으로 사용하겠다? 모분산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게 일단락으로 먼저 머릿속에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내가 이 신뢰도에 대한 확률을 어떻게 계산을 할 건데 라는 생각이거든. 자, 이렇게 생각해. 우리가 앞에서까지는 지금 뭘 했었냐면 특정 확률 변수가 어디 사이에 있을 확률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왔어. 그치? 구간을 주고 무엇을 계산을 시켰냐면 확률이 얼마인지 계산을 시켰거든. 근데 이 구조는 이제 반대야. 왜? 구간을 구하는 거잖아. 대신에 뭐가 정해져 있어? 신뢰도라는 확률이 정해져 있어. 이해했니? 그럼 추정의 과정은 당연히 역과정 아닐까? 그치? 어떤 확률을 구하는 과정이 아니라 구간을 구하는 과정이니까 확률로부터 구간을 구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확률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슨 정규 분포? 아니, 무슨 표지? 표준 정규 분포표밖에 없지. 그래서 이 Z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확률이 지금 0.5보다 크니까 얘는 이제 Z에 대해서 보통 절대값을 씌울 거야. 구간의 대칭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 Z가 어떤 상수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뭐 예를 들어서 0.95인 거에서 출발을 한다 치면 이게 신뢰도 몇 %로 추정을 시작하겠다는 의미일까? 95%로 추정을 하겠다는 그런 시작의 의미인 거지. 그럼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찾아 나가야 돼? 구간을 찾아 나가야 돼. 근데 구간은 어디 있어? 여기에 있는 거지, 부등식의 범위. 그럼 얘를 누구의 범위로 바꾸자는 얘기냐면 M의 범위로 바꾸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알겠지?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자, 내가 구간을 통해서 확률을 찾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쓰던 게 표준하였어요. 맞지? 왜냐하면 이 X라는 변수를 Z로 변환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봐봐. 이 Z를 다시 다른 변수의 범위로 바꾸어야 돼. 그럼 얘는 표준화의 과정이 거꾸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통계적 추정 과정은 무슨 표준화라는 걸 이해해야 되냐면 역표준화의 과정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 이해했지? 자, 여기까지 1차적으로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되니까 자, 요거 거기에다가 하나 좀 적어주고 뭐 여기는 예시까지는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린 역표준화의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합시다. 훨씬 어려워졌어. 그래서 쌤이 이렇게 얘기를 좀 해줄게. 원래 시작은 뭐였냐면 오차야, 오차. 오차가 핵심이었어. 허용 오차. 지금 구간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내가 여기 있는 이 표본 평균과 모평균 사이의 오차를 얼마만큼이나 허용할 거냐에 대한 내용으로부터 신뢰 구간이 만들어지는 거였거든. 즉, 내가 지금 표본 평균이 한 170으로 나왔는데 이 표본 평균 X바라는 표본 평균 170과 모평균의 차라고 하면 무슨 값을 씌워야 될까? 절대값을 씌워야 되겠다. 그쵸? 이 절대값이 허용 오차가 되는데 이 구간의 길이를, 이 둘의 차이의 길이를 1보다 작거나 같게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2보다 작거나 같게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럼 생각을 해보자. 위에 건 허용 오차가 작지. 그럼 구간의 길이가 더 넓을까 좁을까? 좁아. 그럼 신뢰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치? 그럼 얘는 허용 오차가 어떻지? 크지? 그럼 구간의 길이가 어떻게 되지?
길어지지. 그럼 신뢰도가 어떨까? 높아지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 허용하고 있는 특정 오차의 값이 존재할 건데 그 값을 조절해서 이렇게 될 확률이 만약에 0.95가 되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신뢰도 몇 %에 대한? 95%에 대한 추정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거를 누구로 바꿔야 될까? 이 확률이 0.95가 되도록 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확률 변수는 누구지? x바인 게 보여. 왜냐면 얘는 무슨 수니까? 상수니까. 근데 잘 생각해보자. 그럼 우리가 이 x바가 따르는 분포 상태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모집단에서 n개씩 계속 뽑아나가면 세 번째 집단 x바의 분포가 만들어졌지. 그 x바의 분포는 나지엔에 뭘 따랐습니까? 2의 x바, 원래 vx바를 따르는 건데 이걸 우리가 직접 계산하지 않기로 했잖아. 이건 무슨 평균이랑 같았고? 모평균이랑 같았고 얘는 루트 n분의 누구 제곱이랑 똑같았지? 시그마 제곱이랑 똑같은 수치가 되는 거였지. 그치? 그럼 여기서 봐봐. 지금 여기 있는 이 x바가 따르는 분포가 이런 상태인데 이런 거 지금 z로 표준화해서 확률 변수, 확률 지금 계산을 하려고 하면 지금 내 확률 변수 x바에서 그 대상의 평균은 빠졌네? 그럼 표준할 때 여기에 분모에 뭐만 나누면 될까? 시그마만 나누면 되겠지. 그래서 쌤이 원래 표준화할 때 이 z라는 확률 변수를 라지 x가 따르는 정규 분포를 표준화할 때는 z는 분명히 시그마분의 x-m입니다. 얘가 n, 시그마 제곱을 따르기 때문이죠. 내가 엄밀하게 표현하면 있잖아. 이 분모에 있는 표준 편차는 너네도 알고 있긴 하잖아. 확률 변수 x를 지금 표준화하는 거니까 미쳤나봐. 확률 변수 x를 표준화하는 거니까 분모에는 x의 표준 편차가 들어가야 되고 이 평균은 그냥 m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원래라면 x의 평균 ex로 기억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럼 내가 여기서도 x바를 지금 이렇게 z로 표준화할 때는 여기에 x바의 표본 평균에서 x바의 평균이랑 x바의 표준 편차가 나누어져야 된다는 얘기지 않을까? 근데 하필 여기는 이 x바가 무슨 평균이랑 똑같은 상태야? 맞아, 무평균이랑 똑같은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x바-m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치? 그럼 x바-m을 이제 양변에 누구로 나누기만 하면? 시그마 x바로 나누기만 하면 절대값 z가 만들어지는 거지. 여기에서 변수 모양에서. 그럼 얘도 분명히 여기 있는 특정 상수가 있을 건데 그 우변도 시그마 x바로 나누어지지 않을까? 그럼 그걸 나눈 값이 여기 있던 어떤 k 것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확률이 0.95가 되도록 하는 이 경계 상수를 이용해서 반대로 흘러나가겠다는 게 역표준화의 과정이라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눈에 들어와? 근데 이걸 너네가 그냥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막 외울 필요는 없어.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교과에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능력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확률 변수 z에서 확률이 정해졌고 이게 어쨌든 문제에서 제시하는 무슨 도라는 걸 이해해야 될까? 신뢰도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 그럼 얘를 가지고 모평균 m의 범위를 찾아야 돼. 그럼 이 z와 m 사이의 관계를 찾아야 되는데 그 z와 m 사이의 관계를 찾을 때 이제 기억할 건 하나인 건데 뭐냐면 이 z라는 확률 변수는 사실 허용 오차의 개념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거라서 어떤 확률 변수가 표준화된 문자냐면 x바가 표준화된 문자식이라는 게 인지가 돼 있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신뢰도 확인하고 여기 있는 이 z가 x바에 대한 x바라는 확률 변수가 표준화된 문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지금 이렇게 표준화된 변수다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만 인지를 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신뢰도에서 출발해서 z는 x바가 표준화된 문자인 거고 그 안에서 무슨 표준화한다? 역표준화해서 m의 범위를 구하겠다는 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거겠지. 됐어. 자, 이렇게 따닥따닥딱 필기한 내용에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럼 이제 흐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 같아. 됐지. 그럼 이제 15쪽입니다. 15쪽으로 와보세요.
실제로 그 역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M의 범위가 어떤 특성을 갖는 구간인지 확인할 차례입니다. 여기서 역표준화 하겠다는 거야. 그럼 거기에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해줄게요. 먼저 상수로 된 걸 보는데 우리가 표준 정리분포를 보면 P의 절대값 Z가 1.96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전부 다 0.95로 나오는 거거든. 그치? 그럼 여기서 출발하면 자, 신뢰도 몇 %에 대한 추정을 하겠다? 그치, 95%에 대한 추정을 하겠다 라는 생각이 뭐고, 그럼 여기에서 Z는 누구 분의? 시그마 X바분의 X바 마이너스 2의 X바라는 문자식이었던 거야. 근데 이 2의 X바가 내가 찾고 있는 구간을 내가 구하고자 하는 모평균 변수 M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거지.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절대값 안에 시그마 X바분의 자, X바 마이너스 M의 절대값이 1.9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을 바꿀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양수는 절대값이 필요가 없는 거지 않아? 그럼 시그마 X바는 항상 무슨 수니까? 양수니까 분모의 절대값은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기는 이 양수에 대한 표준 편차는 우변으로 넘어가면서 절대값 X바 마이너스 M이 1.96 시그마 X바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이렇게 보여. 표본평균과 모평균의 차이가 이거 이하일 때, 이 수치만큼의 이하일 때 신뢰도가 몇 %가 된다? 95%가 된다. 이게 사실 내가 허용하고 있는 무슨 개념이지? 오차의 개념인 거야. 최대 허용 오차가 1.96 시그마 X바라고. 이것에 의해서 확률과 신뢰 구간의 길이가 정해진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원래는 추정이 허용 오차로부터 만들어진 거였어. 이해했지? 왜냐면 이 허용 오차에 대한 표현이, 허용 오차란 말은 안 쓰지만 너네 문제에서 다시 나올 거야.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이라고. 알겠지? 그래서 내가 나중에 어디에 무엇을 필기해야 되는지 정리를 해줄게요. 우리 목적은 일단 M의 구간을 구하는 거니까 거기에 먼저 집중을 합시다. 자, 그럼 절대값 풀어줄 건데 어떤 절대값이 양수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양쪽에다가 이렇게 쭉쭉 뽑아낼 수 있는데, 근데 내가 찾고자 하는 게 M의 범위인데 M 앞에 마이너스인 게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절대값에서 얘 두 개 부호받고도 두 수의 차이는 당연히 1.96 시그마 X바 이하라는 거 똑같지 않아?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 묶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절대값 풀어줍니다. 그럼 M-X바가 이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가 마이너스 1.96 시그마 X바부터 플러스 1.96 시그마 X바까지 가는 거고, 여기 양변에 그럼 X바를 더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해진 내 모평균의 신뢰 구간은 X바를 기준으로 1.96 시그마 X바만큼 빠지고 더해진 값들이 기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몇 % 추정에 대한? 95% 신뢰도에 대한 추정에서의 신뢰 구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는 요거에서 요거 뺀 건데 어차피 X바 X바 똑같은 건 없어질 거니까, 그치? 구간 길이라는 것은 사실 여기는 1.96 시그마 X바의 몇 배가 되는 걸까? 2배가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1.96 시그마 X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해했어? 이게 이제 1.96에 대한 신뢰 구간을 정하는 역표준화의 과정입니다. 근데 이걸 맨날 하기가 귀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론적인 내용을 기억을 한 거야. 그래서 얘의 특징이랑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건데, 쌤이랑 같이 용어를 좀 만들어 낼게요. 그러면 신뢰도가 항상 95%만 있는 건 아니야. 99%가 있을 수도 있고, 문제마다 신뢰도를 86%로 내릴 수도 있고, 다 다를 수 있거든. 그래서 쌤이 그 내용을 좀 일반화를 해줄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P의 절대값 Z가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여기에 당연히 무슨 도가 들어가게 될까? 신뢰도가 들어가겠다. 그쵸? 그걸 편의상 알파라고 해볼게요. 그럼 신뢰도 알파에 대한 추정을 하라고 하면 얘를 일반화하면 첫 번째 생각이 이겁니다. 이 Z가 이제 시그마 X바 분의 X바 마이너스 2의 X바인데 그거를 바로 뭐라고 둘 수 있을까? M이라고 둘 수 있겠지. 그럼 쌤이 용어를 만들게. 여기는 이 알파 우변에 있는 상수 확률값이 신뢰도인 거고, 그때 신뢰도를 결정짓는 이 구간의 경계 상수를 우리끼리는 이제 신뢰 상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에 보시면 이제 이번 동그라미의 구간의 경계가 막 K부터 K까지인 거 보여?
이거 쌤이 그냥 절대값 미리 풀어놓은 거거든. 그치? 근데 우리는 그냥 절대값으로 계속 정리를 할 거야. 내가 이거 왜 풀어놨는지 모르겠다. 이때 정신이 나갔었나 봐. 바꿔야지.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도 많아서 그래. 자, 그럼 여기에서 얘를 절대값으로 바꾼다 치면, 자, 지금 이 표현이 x바 마이너스 m의 자, 절대값이 시그마 x바 넘어갈 거니까 k 시그마 x바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구간이란 거 정리가 되는 거다. 그쵸?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나 표시를 해놓습니다. 이 x바 마이너스 m을 문장으로 표현을 바꾸면 얘가 표본 평균과 무슨 평균의 모평균의 차야.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를 최대 허용 오차라는 말을 썼는데 이제는 못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문에서는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표현이 분명히 등장할 겁니다. 그럼 이 표현이 등장하는 순간 이런 역표준화 과정이 쓰일 수 있다는 게 짜자자자자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이해했지? 자, 그럼 요까지 하고 나서 이제 m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절대값 자리 바꾸는 거야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빠르게 m-x바의 절대값이 k 시그마 x바이다. 요 사이에 있다. 이렇게 적을 수 있고 그럼 여기 m 값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m-x바가 마이너스 k 시그마 x바부터 플러스 k 시그마 x바까지일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결론적으로 정리된 m의 구간이 양쪽에 x바가 더해질 거니까 먼저 x바를 기준으로 대칭성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그리고 그때 더해지고 빠지는 구간의 길이를 조절하는 양값이 마이너스 k 시그마 x바랑 플러스 k 시그마 x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일반화된 형태의 구간의 형태인데 일반화된 형태의 구간의 모양인데 자, 이 구간의 모양에서 첫 번째 이해해야 되는 게 이 구간은 항상 x바에 대해 무슨 성 있는 형태냐면 대칭성 있는 형태구나.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게 눈에 보여야 되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서 n값의 범위가 실내 구간에 추정을 했는데 문제에서 9.86부터 10.14까지 나왔어요. 이거 보자마자 있잖아. x바가 얼마라는 게 바로 떠올라야 될까? 10이라는 게 떠올라야 돼. 적어놓고 연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해했니? 너랑 너랑 가운데 딱 10이잖아. 그치? 이렇게 예쁘게 나올 거거든? 그럼 x바가 10인 게 정해지면 k 시그마 x바도 얼마인지 빨리빨리 보인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 k 시그마 x바는 얼마가 되는 거지? 0.14가 되는 거야. 그치?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구간의 대칭성을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실내 구간의 길이 같은 것들 많이 얘기할 건데 실내 구간의 길이는 요 끝에서 요 끝에 걸 빼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얘가 사실 구간의 형태가 이런 거거든. x 바로부터 오른쪽으로 k 시그마 x 방 위치랑 왼쪽으로 k 시그마 방큼 빠진 위치의 경계가 생긴 거니까 구간의 길이라고 하면 이 k 시그마 x 바가 몇 개 모인 걸까? 2개 모인 거니까 무조건 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자, 요 조각이 2개 생긴다는 개념이라서 자, 실내 구간의 길이 L은 자, 2k 시그마 x바로 표현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럼 이 구간의 그 다음에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구간의 추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뭔지를 마지막으로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그 필요한 자료에 대한 표현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그럼 추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값이 뭐가 있냐면 일단 x바 알아야지. 이 x바라는 표본 평균은 얘들아 1번 집단의 정보야, 2번 집단의 정보야, 3번 집단, 당연히 1번은 아니겠지. 모집단을 추정하는 거니까. 그럼 표본 집단 2번의 정보일까? 아니면 3번, 표본 평균 x바의 분포에서 나오는 값일까? 알겠어. 그려줄게. 자, 봐봐. 모집단에서 N개를 추출해서 표본 집단이 만들어졌어요. 그쵸? 그런데 나의 모집단이 이렇게 있을 때 분명히 여기서 N개씩 계속 뽑아내가는 거지. 올 케이스, 그치? 그렇게 했을 때 X바의 분포가 만들어지는 거였지. 이게 3번 집단인 거지, 이제. 그럼 여기 있는 이 X바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 정보일까? 2번에서 찾아야 되는 정보라는 거야. 즉, 조사된 정보라고요. 맞잖아. 추정하려면 내가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하나에 대한 이 표본에서 나온 X바의 값이 여기 있는 수치다라는 거. 그렇게 정보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알겠지? 그럼 X바는 추출을 통해
무엇된 정보냐면 조사된 평균이다. 이렇게 적어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지문 읽을 때마다 그런 말이 나올 거야. 그래서 뭐 몇 개를 추출해서 내가 조사한 평균이 얼마다 이런 식 표현이 나올 거라서 그래서 얘는 축출 통해서 조사된 평균이다. 그럼 S제곱도 어떻게 표현될까? 같은 집단의 정보니까 추출을 통해서 조사된 뭐다? 분산이다. 또는 뭐 표준 편차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라지S가 정해진다는 거지. 그치? 근데 이 라지S를 뭐로 쓰겠다고? 시그마 제곱으로 쓴다고. 여기까지 일단 정리가 돼야 돼. 됐니? 그럼 이제 또 뭐 찾아야 돼? X반 찾았어. 누구 찾아야 돼? K. K를 뭐라 그랬지? 신뢰 상수. 그건 어디서 찾아야 돼? 여기서. 근데 이게 뭐로 나올 수도 있어? 표로 나올 수도 있어. 알겠지? 그래서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정보 구분하고 K 값을 정해야 되는데 이 신뢰 상수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 경계 상수냐면 신뢰도 알파에 의한 경계 상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 누구를 알아야 되지? 시그마 X바를 알아야 돼. 그럼 시그마 X바는 루트 n분의 시그마인 거잖아. 그치? 이 시그마가 S제곱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이제. 그럼 나는 여기서 뭐만 알면 돼? 표본의 크기를 알면 되는 거지. 근데 몇 개 추출하는지는 문제에서 다 줄 것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시그마 X바에서 이거는 표본 크기고 이거는 애초에 모집단에서 주어지거나 아니면 얘를 라지S로 쓸 수도 있다. 라지S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 수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필요한 건 몇 번 집단의 정보니? 2번 집단과 3번 집단의 정보가 가장 많이 필요한 거지. 2번을 알면 3번은 정해지는 거야. 표본의 크기나 이런 것들이. 그치? 그래서 가장 추정에서 많이 이제 틀리는 게 이거의 정보를 여기다 갖다 끼워 넣고 있어. 그러니까 추정이 될 리가 없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렇게 정보 구분 정확하게 하고 이제 이 구간의 형태를 기억하는 겁니다. 자, 필요한 거 잘 정리한 다음에 이제 문항에다가 좀 적용시키면서 연습하면 내용 끝이에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자, 그럼 거기 교재 16쪽으로 한번 와봅시다. 이제 연습을 시킬 거거든? 요거. 요거 어렵게 외워야 돼? 아니지? 한쪽만 하면 한쪽은 알 수 있는 거잖아. X바 마이너스 K 시그마 X바.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치? K는 신뢰 상수입니다. 자, 거기에 그러면 1번 동그라미 보세요. 신뢰도 95%에 대한 신뢰 구간 찾을 건데 절대값 Z가 1.96 이하인 게 0.9라 돼 있어요. 신뢰 상수 얼마지? 1.96이지. 그러니까 지금 구간이 X바 마이너스 1.96 시그마 X바부터 이렇게 출발하면서 표현이 되는 거야. 빨리 그냥 눈에 넣을 수 있지? 그치? 자, 밑에 2번이 신뢰도 99%예요. 그러니까 X바 마이너스 몇 점 몇 팔? 2.58 이런 식으로. 어디가 지금 조작되고 있는지 눈에 들어옵니까? 자, 신뢰도 알파에 대한 신뢰 구간이고 신뢰 상수는 문자 누구로 표현되어 있어요? K. 그럼 X바 마이너스 K 시그마 X바부터 X바 플러스 K 시그마 X바까지다. 이런 식으로. 눈에 들어오지. 자, 그러면 이제 뭐 밑에 앞으로 신뢰도 알파에 대한 추정에서 띠리리릭에서 K 값을 신뢰 상수를 한다. 이건 우리가 하는 얘기인 거고 이제 밑에 있는 거 연습하는 겁니다. 표준 정리 분포표를 이용해서 신뢰도와 신뢰 상수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신뢰도 96%에 대한 신뢰 상수를 오른쪽 표를 보고 찾으래요. 근데 0.96이 없잖아. 왜? 이거 무슨 성 때문이야? 대칭성 때문이야. 그럼 2배 된 거 찾아야지. 이해해? 봐봐. 절대값 Z가 그러면 K 이하일 확률이 0.96 되는 거 찾아야 되는데 우리 표는 여기에 0.48 0.43, 0.34, 0.19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유는 n 0에서 어디까지이기 때문에? Z까지이기 때문에. 절반이기 때문이야. 이해했지? 그래서 뭐 그림을 하나 그려서 좀 이해도를 높여준다 치면
얘는 0에서 막 K부터 K까지인 거고 요 놈은 0에서부터 K까지의 확률만 구해졌기 때문이야. 그럼 여기서 0.96 찾으려면 얘의 절반인 여기서 몇 점 몇을 찾아야 될까? 0.48이지. 그럼 실내 상수는 얼마지? 2.0이지. 그럼 이거 보고 모평균 실내 구간 잡아봐. 어떻게 돼? X바 마이너스 2시그마 X바. 그치? 이렇게 그냥 바로 적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나으바리. 그치? 여러분도 아시겠어요? 그럼 86%에 대한 실내 상수는 얼마입니까? 1.5가 되고 68%는 1.0이고 그치? 그 다음에 38% 당연히 0.5가 되겠지. 여기서 관계를 볼 거야. 실내 상수가 2배가 되면 실내도도 2배가 된다. 맞아요? 틀려요? 너네 적어놓으면 보이지 않아? 실내 상수 2배 하면 실내도가 2배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정비례 관계 없습니다. 늘어나긴 하지만 2배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거 이제 인지를 하라는 거야. 자, 반대로 그럼 실내도가 2배가 되면 실내 상수가 2배가 된다. 이것도 맞아, 틀려? 아니지. 그치? 실내도가 2배 된다 해서 이거 2배 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야. 꼬표인 거지. 이해했어?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실내 구간 길이 얘기할 때 또 튀어나올 거니까 자, 잘 알아놓으시고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예제 30번을 같이 볼 건데 이제 문항을 풀 겁니다. 예제 30번. 자, 이투수 고등학교 학생. 바이블에 있던 문제라서 그래. 자, 학생 100명을 임의로 뽑아 수면 시간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6시간, 표준 편차가 1시간이었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래. 지금 왜 100명 뽑았니? 추정하려고지. 모집단의 정보는 현재 아는 상태, 모르는 상태? 모르는 상태예요. 그럼 n, 시그마 제곱을 따를 거거든? 자, 그럼 칠판 보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거기에 100명을 추출하여 수면 시간을 조사했더니 자, 평균이 6시간이고 표준 편차가 1시간이었대. 그리고 나서 1번 문제가 뭐냐면 실내도 95%에 대해서 추정을 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95%에 대한 추정이니까 자, 일단은 실내 상수부터 찾아야 되겠죠. 자, 실내 상수는 거기 얼마라고 돼 있으니까 1.96. 그럼 K가 얘는 1.96인 형태인 거니까 자, N값의 범위는 분명히 X바 마이너스 1.96 시그마 X바부터 X바 플러스 시그마 1.96 시그마 X바까지가 된다.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시작하자. 모집단이었어요. 100명을 추출했고요. 수면시간 조사했더니 평균 유효 표준 편차가 1이래.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100명 뽑았을 때 X바가 따르는 분포가 m,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잖아. 근데 걔 평균이 6이라 했으니까 이게 6이고 표준 편차 1이라 했으니까 얘가 1인 거겠네? 하면 조진다고. 아니, 무평균이라고 나온 건데 왜 추정을 해? 뭐가 잘못됐어? 정보가 엉켰지. 이건 몇 번 집단이야? 3번 집단이야. 100번씩 계속 뽑아서 무한히 우리가 직접 조사한 게 아니라 알려져 있는 정보야. 이렇게 된다라고. 그럼 100명을 추출해서 수면 시간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6이다. 이거 보자마자 이게 무슨 집단의 정보라는 걸 이해해야 돼? 표본 집단이 가진 정보였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 100명을 추출해서 수면 시간을 조사했다니까. 추출을 통해 조사한 평균이라니까. 왜 쌤이 이렇게 적어줬는지 이제 알겠어? 그래서 그것만 잡으면 추정이 어려울 수가 없거든? 이해했어? 추정은 쉬워. 그래서 처음에 잘 안 되면 그림 그려놓고 하세요. 해가지고 100명 뽑았네? 표본 집단 만들었네? 열심히 100명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6이래. 네가 평균이 6이구나. X바가 6이구나. 네가 표준 편차가 1이구나. 그러면 라지 S가 1이구나. 근데 이 라지 S가 뭐로 쓸 거라고? 모분산에 대한 모표준 편차로 쓰일 거라고. 이해했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x가 따르는 이제 정규 분포는 m, 자, 요놈이 1이기 때문에 1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근사치로서. 그럼 여기에서 x바 자리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고? 6이 들어가는 거고. 근데 여기서 시그마 x바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이 시그마 x바라는 게 결국에는 루트 n분의 뭐인 거지? 시그마인 거지. 이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게 여기서 내가 100개씩 계속 뽑았을 때 생기는 x바의 분포에서 나오는 시그마 값이 어떤 거야? 그치? 그러면 n값이 있잖아요. n값이 100이고 시그마는 아까 얼마로 계산됐지? 1로 계산이 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추정의 과정에서 사실 이걸 찾는 건 크게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정보를 쓰면 돼. 구분만 되면. 그럼 얘는 루트 100분의 1이니까 10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럼 1.96에 10분의 1이니까 자 소수점 한 칸 밀면서 얘가 0.196이 되고 여기는 그럼 플러스 0.196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해했나요? 자, 그럼 밑에 거는 똑같은 조사 대상에 대해서 이제 똑같이 조사했더니 평균 6이고 시간 1이, 1시간이 표준 편차인데 그냥 신뢰도만 바꾼 거예요. 그럼 무슨 상수만 바뀔까? 신뢰 상수만 바뀌는 거겠지. 알겠지? 그래서 신뢰 상수만 바꿔주면서 추정을 하면 되고, 그럼 여기 1.96 대신에 누가 들어갈 거라서 2.58씩 들어갈 거라서 마이너스 0.258이랑 플러스 0.258만 하면 된다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지. 여기까지 됐지요.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러니까 신뢰도가 올라가니까 결국에는 신뢰 구간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더 길어지는 거지. 길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도가 올라가야 되니까. 하지만 오차가 더 많아진 거지. 그래서 무조건 좋은 추정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적절히 보통 95%랑 99%를 쓴다고. 생각보다 좁지 않아. 그치? 허용 오차가 생각보다 안 크잖아. 그치? 그래서 꽤 정확한 추정이라고 이제 우리가 통계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예제 31번을 봅시다. 예제 31번은 이제 구간에 대한 신뢰 구간에 대한 대칭성을 이해하고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 따르는 모집단이 있습니다. 그럼 모집단은 n에 m, 자, 시그마를 이렇게 문제에서 대놓고 주기도 해. 줄 수도 있어. 줄 때도 있어. 그럼 여기 있는 이 모집단에 대해서 자, n개의 표본을 추출을 했대요. 자, n개를 추출해서 이제 표본 집단이 만들어질 거고 그 표본 평균을 어쨌든 x바라고 하고, 자, 모평균 m에 대해서 신뢰도 95%에 대한 신뢰 구간을 제시를 합니다. 그럼 그 n값이 지금 9.608부터 그대로 10.390이래요. 3920이래요. 신뢰도 95%에 대해서. 자, 근데 이 구간 형태 보자마자 바로 생각 들어야죠. x바는 얼마입니까? 10. 그러면 여기 3.920의 의미는 신뢰 상수 곱하기 무엇다? 시그마 x 바가 0.392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지. 0.392 좀 예쁜 수치야. 왜냐하면 신뢰 상수를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신뢰도 95%에 대해서 결정되는 신뢰 상수가 거기 얼마라고 적혀 있습니까? 1.96이라고 돼 있죠. 1.96의 2배가 몇 점 몇이야? 3.92야. 그치? 그럼 이게 1.96이 들어가는 순간 만약에 소수점 계산하기 싫으면 그냥 1000배씩 하세요. 1000배씩 하면 얘는 196 곱하기 10이 될 거고 얘는 392가 될 거니까, 그럼 요래요래 196 약분하고 나서 2 남으면 10 넘어가면서 시그마 x바가 자 5분의 1이라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얘기야. 근데 이 5분의 1이라는 결과가 결국 루트 n분의 시그마인 거잖아. 그럼 그게 몇 분의 몇인 거니까? 5분의 1인 건데 시그마는 문제에서 지금 얼마라고 제시가 돼 있었냐면 이미 2라고 제시가 돼 있었어요. 그럼 네가 2인 거지. 그럼 사실 이게 10분의 2였으니까 여기 루트 n이 얼마였다라고 바로 봐도 돼? 10이었다 이렇게 봐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표본의 개수가 몇 개인 것까지? 100개인 것까지 정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근데 여기서 안 끝나고 얘가 다시 갑자기 신뢰도 99%로 추정을 한 구간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구간이 n값이 a에서 b까지래.
그럼 이 A랑 B의 모양이 우리는 신뢰도 99%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된 건지 알기는 안다. 그치?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보면 n 플러스 x바 플러스 a 더하기 b를 찾으래. 구간의 경계를 더하고 있네? 무슨 뜻일까? 대칭성 이용해서 그냥 계산하라는 거죠. 이거 양 끝에 거 더하면 아까 얘가 x바에 대한 대칭성이 있다며. 그럼 이 양 끝의 합은 당연히 가운데 있는 x바의 몇 배가 나올까? 2배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 양 끝의 합은 이 짜잘한 k 시그마 x바를 계산할 필요가 없게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이 a 더하기 b를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이거 합구하라고? 그럼 당연히 대칭성에 대한 얘기니까 얘는 몇 x바냐면 2x바다. 이해를 하셨어요? 그럼 n 더하기 3x바 찾으라는 얘기인 거네. n은 100으로 정해졌고 아까 x바는 얼마인 게? 10인 게 정해졌으니까 그럼 얘는 100 더하기 30에서 정답은 130이다. 자, 이런 특성을 이해하는 게 먼저 첫 번째 단계라는 얘기인 거야. 추정에서. 이해했죠? 자, 뒤로 한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자, 실내 구간의 길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실내 구간의 길이는 자, 이것도 칠판에서 그냥 한번 내용 정리 짧게 하고 가볼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P의 절대값 Z가 K 이하일 확률이 알파다라고 돼 있으면 신뢰도 알파에 대한 이제 추정을 해 나갈 거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때 모평균 M은 신뢰 구간의 모양이 X바 마이너스 K 시그마 X바부터 X바 플러스 K 시그마 X바까지가 되는 거니까 자, 신뢰 구간의 길이를 L이라고 둔다 치면 얘는 2 곱하기 K 곱하기 시그마 X바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로 표현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그치? 그럼 여기서 변수가 많잖아. 그래서 얘가 변수 사이에 항상 관계성을 물어봐. 구간의 길이가 어떻게 조작이 되는지. 그러면 이 생각해보자. 다른 조건들은 다 고정해 놓는다고 생각을 해볼게. 내가 만약에 신뢰도를 올리게 되면 신뢰도를 막 올려요. 그럼 구간 길이는 어떻게 될까? 신뢰도를 올린다는 말은 신뢰 상수가 커진다는 얘기죠. 그치? 그럼 얘가 올라가기는 해. 됐니? 근데 이런 얘기 해보자. 신뢰도를 그러면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수치화해서 몇 배 되는지를 보여준다 치자. 그럼 신뢰도가 2배 되면 여기 있는 신뢰 구간 길이도 2배가 되는 걸까? 아니지. 왜? 아까 신뢰도가 2배 된다고 했을 때 신뢰 상수는 2배 되는 관계가 있었어? 없었어? 없어. 적절히 커지긴 하지만 2배가 되는 건 아니거든. 그럼 얘는 탈락이라는 거 이해해야 되고 그럼 대신에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신뢰 상수가 2배가 되면요. 그럼 얘는 K값 자체가 몇 배가 되는 거니까? 2배가 되는 거니까 이럴 때는 구간 길이가 몇 배 된다고? 2배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이걸 구분을 해야 돼 먼저. 자, 두 번째 K란 값 말고 N값도 변수죠. 그럼 표본 크기가 많아지면요.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얘가 막 커져. 분모가 커져. 그럼 전체 값은 어떻게 될까? 작아지겠지. 그래서 표본 크기가 커지면 구간의 길이는 줄어든다고 이해할 수 있어. 여기서도 배수를 해보자. 그럼 표본 크기를 만약에 4배를 하게 되면 구간의 길이는 몇 배가 될까? 그치? n 대신에 4n이 들어가면서 루트가 씌워진 거니까 그럼 얘가 2 나오면서 2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겠지. 그럼 기존에 있던 양에 대해서 몇 분의 몇 배 됐다는 게 보여요. 2분의 1배 되는 거니까 그치? 표본 크기가 4배가 되면 구간 길이는 2분의 1배가 되는 겁니다. 그럼 표본 크기가 A배 됐다라고 하면 2배 됐다라고 하면 몇 배 돼야 되지? 구간 길이는? 루트 2분의 1배가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인 거죠. 이해했지? 이 관계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모분산이나 모표준 편차값은 문제에서 변수로서 조작되는 값이 아니야. 조사를 통해서 그냥 결정된 값이거나 아니면 우리 아까 추정할 때 봤을 때도 그냥 모집단의 모분산은 그냥 아예 제시를 하는 경우가 많아. 그럼 내가 실제로 조작할 수 있는 변이는 뭐야?
신뢰도를 어떻게 바꿀지랑 표본을 실제로 몇 개를 추출할지는 지금 우리가 추정하는 사람이 조작할 수 있는 변인인 거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신뢰상수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표본의 크기에 대해서 구간 길이가 어떤 변화를 가지는지 이해해야 된다라는 생각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만 이제 잘 알아놓으면 되기 때문에 자,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을 하나 쭉 정리를 해놓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거기는 이제 뭐 구간 길이가 길어진다, 짧아진다 이런 얘기만 있는데 배수의 관계도 어떻게 되는지 옆에다가 하나 체크를 해놓습니다. 이거 길어진다, 짧아진다 거기 있으니까 안 적어도 될 것 같고 여기 배수되는 것들만 잘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뭐 예제 32번은 나중에 여러분들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예제 33번을 봅시다. 예제 33번을 보면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실내 구간 길이를 구하고자 뭐라고 하니 자꾸 실내 구간 길이를 구하고자 한다. 구간 길이가 가장 긴 것을 구하래. 구간 뭐만 보면 돼? 길이만 보면 돼. 그럼 이것만 보는 거지. 그럼 현재 실내 구간 길이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슨 도? 신뢰도랑 표본에 뭐만 영향을 주지? 크기가 영향을 주지. 물론 이 시그마 값이 다르면 또 조작이 될 수 있긴 해. 그치? 그럼 거기에서 지금 1번부터 지금 5번까지 쭉 보는데 자, 여기 루트 n이랑 k랑 시그마의 변화에 관계없는 수치가 있어요. 표본 평균은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 표본 평균이 영향을 주는 건 대칭 축이야, 구간에 대해서. 그치? 꼽표 치면 돼요. 그냥 쭉 꼽표. 크게 꼽표. 이거는 조작 요인이 아니야. 표본의 크기도 영향을 주긴 하는데, 이거는 지금 똑같이 나왔네? 그럼 이거는 무슨 수 취급이냐면 변수가 아니라 상수 취급이라서, 그치? 그냥 상수 취급이라고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고. 요 표준 편차도 전부 다이니까 무슨 수 취급이지? 상수 취급이지. 그치? 그럼 내가 지금 눈여겨봐야 될 수치는 뭐밖에 없지? 신뢰도밖에 없지. 그럼 여기서 영향받는 거 신뢰도밖에 없잖아. 그럼 신뢰도 봤을 때 신뢰도가 어떨수록 구간 길이가 길어져요? 클수록 길어지니까 당연히 몇 번? 5번. 그치? 그래서 이상한 정보를 막 보면서 허우적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알겠지? 자, 누구에 따라서 조작되는지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다른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만들어낸 구간의 형태, 실내 구간의 형태랑 이런 것들 통해서 정보만 헷갈리지 않고 다 조작하고 계산하면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걸 지금 구분할 수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35번 풀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후딱. 뭐야? 언제부터 찍고 있었어? 자, 지금 먼저 무평균은 라지는 n, 12의 제곱 따르는 상태다. 그쵸? 자, 여기에서 36개 추출해서 조사한 결과 그 무게평균이 154로 나왔을 때 신뢰도 99%로 추정한 구간 내의 자연수의 개수를 찾으래요.
자, 99%고 사실 이거밖에 없으니까 신뢰상수 무조건 2.58이겠다, 그지? 그럼 목평균 M에 대해서 구간의 형태 표현하면 얘는 X바 마이너스 2.58 시그마 X바부터 시그마 X바는 그럼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되겠다, 그죠? 자, 오른쪽 거는 어차피 이거 더한 값일 거니까 이거 계산하고 그냥 적는 걸로 합시다. 자, 여기에서 X바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154인 게 이제 바로 보여야 되지. 36개를 추출하여 조사한 무게의 평균인 거니까. 자, 그래서 X바는 여기에 154가 들어갈 거고. 그럼 여기에 K 시그마 X바만 계산하면 되는데, 표본의 개수가 36개니까 여기 36 들어갈 거고, 시그마는 지금 무표준 편차니까 12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치? 그런데, 여기서 사실 시그마 X바는 미리 계산해도 되죠. 시그마 X바는 여기 있는 무표준 편차 12를, 자, 여기 루트 씌운 값을 나누니까 6분의 12에서 얘는 2가 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나 이렇게 적는 것보다 그냥 시그마 X바로 적는 걸 좀 더 좋아하는 편이긴 해. 됐어? 자, 그럼 이거 2배 하면 마이너스 5.16이에요. 어차피 자연수니까 어림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 여기서 5 빼면 149고 0.16도 빼야 되니까 얘는 그러면 148점 얼마가 되는 거겠네. 그럼 148점 얼마부터 자 여기에다가 다시 5.16 더하면 159점 얼마까지가 되는 거니까 현재 가능한 자연수는 149부터 159까지가 되는 거죠. 경계에 둘 다 등호가 있으니까 자 빼고 하나 더하면 되기 때문에 자 당연히 자연수의 값은 총 몇 개가 되냐면 11개가 된다. 이렇게 그냥 바로 보자는 얘기인 거지. 됐어? 자 해서 추정하고 이제 구간 조작하는 거는 크게 어려운 일 아닐 거니까 자 정보 구분 열심히 하시고 뒤로 쭉쭉 넘어옵니다. 어디까지 넘어오시냐면 자 23번을 보러 가죠. 23쪽으로 23번이 아니라 23쪽으로 가보세요. 뭐 46번까지는 크게 무난하게 어렵지 않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47번을 잠깐 한번 좀 보겠습니다. 뭐 아니야 47번도 그냥 하면 될 것 같아. 이제 알아서 좀 해. 가르쳐줄 만큼 가르쳐줬어. 자 48번을 봐. 48번의 별표를 치고 자 어느 회사에서 생산되는 두루마지의 휴지 길이는 표준 편차가 20인 정규분포 따릅니다. 아, 그럼 모집단은 라지 X는 N에 모평균은 모르겠고 표준 편차가 20인 정규분포 따른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회사에서 모평균을 95%로 추정할 때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가 3.92 이하가 되려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가 3.92 이하가 되도록 하는 자 표본 크기의 최소값을 구하래. 자, 이 상태에서 하고 있는 거야? 해보고 나서 할까? 그것도 괜찮지. 먼저 해봐. 그게 좋을 것 같아. 오차라는 표현이 빠지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지금 만들어졌어, 문제가. 잘 들어봐봐. 이게 특히나 왜 헷갈릴 수 있냐면 지금 이 문제는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지. 그치? 이 표본평균과 모평균의 차라는 표현이 나오는 게 우리가 이 앞선 단원에서 모집단과 표본의 그치 추출하는 과정에서도 이 표현이 나오거든. 그래서 얘는 문제사항이 추정을 안 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라 쌤이 그냥 여러분들한테 가장 쉽게 구분 지으려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좋긴 해서 자 추정을 할 때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라는 표현이 나올 때랑 문항이 해석이 비슷한데 완전히 달라. 출발점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모평균과 표본평균에 대한 차의 문제들은 추정할 때랑 추정 안 할 때랑 구분 지어서 푸는 게 맞다라고 일단 하나 체크를 해 놓으시고 앞에 교재에서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라는 표현 나오지 않았어?
없었나? 쌤 문항 추가해놨던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알겠죠? 없으면 쌤이 따로 들고 와서라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추정을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푸는 아이들도 있어. 추정이니까 구간부터 적어놓고 가야지. 나쁜 선택지는 아니긴 합니다. 나쁜 선택지는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가 역표준화하는 과정을 결과적으로 이끌어낸 게 이 추정의 구간의 형태인 거잖아. 그치? 그럼 그 사이에 이 식을 반대로 거꾸로 흘러가면 그 사이에서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가 나올 거거든. 근데 그래도 맥락상 이거는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추정을 하는 상황이면 여기서 쭉 흘러가다가 이걸 모평균의 범위로 바꾼 거였어. 무슨 표준화 과정이었지? 역표준화 과정이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추정을 할 때는 항상 출발지가 어디가 돼야 되냐면 여기 있는 신뢰도가 주어진 표준 정규 분포에서의 이 수치값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출발해야 돼, 항상. 여기서 출발해서 식을 유도하는 게 순서가 깔끔하고 맞아요. 그럼 이때 이제 Z에다가 시그마 X바분의 자, X바 마이너스 2의 X바를 집어넣는다고 하면 이 안에서 이제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가 표현이 됐던 거잖아. 그치? 그래서 자, 그 식은 이제 우리가 유도 많이 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이 절대값 Z 안에서 절대값 X바 마이너스 M이 사실 1.96 시그마 X바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신뢰도 95%에 대한 추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해석이다라는 생각인 거야. 그럼 여기서 봐봐. 이게 내가 표현한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에 대한 표현인 거지. 지금 요 추정에서는 그 차가 1.96 시그마 X바보다는 항상 어떤 값이어야 되는 거지? 작거나 같은 값이어야 하는 거야. 근데 그 값이 또 수치로서 이해할 때 몇 점 몇 이하가 돼야 된대? 3.9 이하가 돼야 된대. 쌤 이거 그냥 숫자 넣어서 한번 보여줘 볼게. 여기에 1.96 시그마 X바가 계산한 결과가 내가 여기 있는 시그마 X바를 조작할 수 있는 거잖아 지금. 얘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지금 20이기 때문에 루트 n분의 20이란 값으로 표본의 크기에 따라서 조작될 수 있는 값이거든. 그럼 이 조작될 수 있는 값의 크기에 따라서 얘가 만약에 10으로 나왔다 치자. 그럼 얘는 표본평균과 모평균의 차가 얼마 이하인 게? 10 이하인 게 그대로 지금 신뢰도 95%에 대한 추정의 과정 안에서 일어난 일인 거지. 그럼 이런 상황일 때 내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는 항상 3.92 이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지. 허용 오차의 크기가 얼마야? 10이야. 10만큼 나도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는. 9가 나도 되고 8이 나도 되고 7이 나도 돼. 그럼 그 차이가 항상 3.92 이하라는 얘기는 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인 거지. 이해했어? 그럼 얘를 줄여서 예를 들어서 한 이 정도가 되면 이때는 95% 추정에 대해서 모든 표본평균과 모평균의 차는 항상 그 차이가 얼마 이하가 돼야 돼? 2보다는 작은 값이어야 돼. 그치? 그럼 내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가 항상 3.92 이하다라는 말은 참인 말이에요? 거짓인 말이에요? 참인 말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이해를 하겠어? 그러면 이 1.96 시그마 X바라는 이 수치가 있잖아. 3.92랑 사실 같은 게 아니라 이 경계에 있는 수치 3.92랑 비교했을 때 얘가 지금 표본평균과 모평균의 차이가 가질 수 있는 사실 얘가 이 표본평균과 모평균의 차가 가질 수 있는 무슨 수치값이냐면 최대 허용 오차였던 거야. 그치? 그럼 이 값마저도, 이 최대 오차치마저도 얼마보다 작으란 뜻이야? 3.92보다 작거나 같으라는 얘기야. n값을 조정하면서. 이해했니? 그래서 사실은 최대 허용 오차는 말이 있어야 이 문제를 풀기가 좋거든. 근데 그 말을 없애놨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이제 루틴을 만들어서 풀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이때 이제 1.96 시그마 X바가 3.92보다는 최대 허용 오차가 3.92보다는 어때야 합니다라는 얘기일까?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됐지?
그래서 옛날 교과정에서는 이걸 허용오차로 불렀고 허용오차가 3.92 이하가 되도록 하라고 했고 역표준화 과정에서 얘가 허용오차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 그 허용오차는 지금 최대치가 1.96 시그마 x 바라는 수치였기 때문에 이 수치가 3.96 92 이하여야 된다. 이 말이 엄청 자연스러웠거든. 근데 그 표현이 없어지면서 이 문제가 굉장히 어색해진 거야. 근데 애들이 적당히 답은 맞출 수 있어. 왜? 어차피 최소 갖고 하면 같을 때가 경계니까. 그래서 이걸 그냥 3.92라고 두고 문제를 풀어버리거든. 근데 이 문제가 만약에 뭐 난이도가 좀 올라가서 표현들이 막 좀 꼬여있고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해석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정확한 개념 하나 짚고 간다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3.92가 나왔고 자, 이렇게 약분하면 자, 루트 n분의 20이라는 값이 어쨌든 간에 얼마 이하가 돼야 되냐면 2 이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럼 루트 n이 자, 10 이상이 되어야 되고 자, n 값은 100 이상이 되는 거니까 정답에는 100입니다. 자, 근데 수능에서 푸는데 이 개념이 떠올리지 않았어. 근데 내가 등으로 풀었는데 답이 딱 예쁘게 나와. 그럼 뭐야? 그걸 해야지, 일단은. 알겠지? 어쩔 수 없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이런 것도 잘 알아놓으시고. 그래서 이 허용오차에 대한 얘기까지 하고 나면 끝이 납니다. 자, 요거 자체 교재를 이제 끝까지 다 풀어오시면 돼요. 됐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토요일날 만날까요?